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앵커의 당잠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뒷부분이 좀 잘릴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 보시면 정말 뭐 연일 강세죠. 3대 지수 일제히요. 모두 1% 이상의 상승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1.67%의 강세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가장 뭐 영향이 컸던 걸 한 가지만 꼽자면 이거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낙관론, 그 근거로 고용 비용 지수 발표된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 써놨지만 FOMC 이날 뭐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간 진행을 하고 마지막 날인 내일 파월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크 잡기 전에 마지막 나오는 고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가 간밤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가장 주목도가 컸는데요. 고용 비용, 이게 물가와 또 직결이 되죠. 그런데 뭐 물론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이게 뭐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예상했었던 것보다 덜 올랐습니다. 이 둔화세에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발표되자마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건 국채금리였습니다. 2년물, 10년물 모두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이제 피봇 기대감이 여기에 이제 녹아져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알려진 2년물 국채 금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빠졌습니다. 이게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 낙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 아주 성장주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캐시우드 기억하시나요? 참 잊혀져 있었던 인물인데 우리는 애칭이 돈나무 언니죠. 그 캐시가 아니긴 하지만 거의 이제 이름의 그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애칭이 돈나무 언니입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제 성장주 위주로 돼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노베이션 ETF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최고의 달을 맞이했다라는 평가인데요. 정말 그동안 지리멸렬한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상승과 함께 특히 성장주의 상승과 함께 1월 한 달간의 이 플러스권 수익률이요. 28%에 육박했습니다. 당연히 이 고밸류 성장주, 이제 고멀티플을 받았었던 그런 성장주가 이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인베이스가 있겠죠. 테슬라, 엔비디아 등의 작년에 추락했던 종목들의 이제 회복이 나오면서 이 ETF가 좀 살아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 시장의 반등은 성장주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피봇 기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보시면 올해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최종금리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여기도 상단이 5%에 그칩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파월 의장이 마이크 잡고 최종금리가 한 5% 이상이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고민도 드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일단 시장은 피봇 기대감으로 성장주의 강세가 최근 이어져 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요. 그런데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 월가 내에서 비관론의 목소리가 간밤 조금 더 많이 추가되는 분위기였는데요. JP모건 체이스에서는 파월이 두 가지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둔화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를 기다릴 필요는 있겠다라는 발언,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건데 올해의 금리 인하 없다, 즉 피봇 없다, 예전에 했던 이 이야기 다시 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차트상 기술적인 흐름만 봐도 이제 약세장은 마무리 국면이고 새로운 강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고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헤지펀드들의 자금이 굉장히 방향성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풋 베팅, 즉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수치가 지금 보시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하락 베팅이 포지션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실적 슈퍼위크죠. 이번 주에 S&P 500 기업 중에서 20% 기업이 실적을 쏟아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만 좀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주목도가 굉장히 컸는데요. 4분기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요, 이 IR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컨퍼런스 콜 내용에 더 주목을 했는데 CEO가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가 모델이 지금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쉐보레 같은 그런 저가 모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해서 강하게 하겠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테슬라도 저가 모델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한 기대감도 일각에선 제시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리튬 아메리카스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리튬 등의 원소재 공급에 주력을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겠다라는 내용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차뿐만이 아니라 간밤 리튬 테마, 특히 이제 리튬 아메리카스를 필두로 해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8월부터 쭉 말씀을 드린 광물의 중요성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가진 저력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셀 메이커도 마찬가지고 완성차 기업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안정적으로 원소재를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구나라는 그 트렌드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나라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로 살펴볼 세 가지 키포인트는 수직 계열화, 역내 공급망 구축, 자본력인데 세 가지 모두 교집합에 해당되는 그룹은 우리나라 포스코 그룹과 LG 그룹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자본력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셀 3사 가운데 삼성 SDI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다른 기업 대비 좀 낮은 건 아닌가라는 관점까지 어제 체크해 드렸습니다. 복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밖에 이제 택배, 물류, 운송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경기 풍향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 기업이 있죠. UPS, 또 하나가 캐터필러입니다. 두 개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렸는데 먼저 UPS 보시면 4분기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장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죠. 주주 친화 정책인 배당금 높이고 자사주 매입키로 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UPS를 필두로 해서 택배, 물류, 운송 기업들이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 특징적이었고요. 캐터필러는 아쉬웠습니다. 3.5%의 낙폭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당연히 실적이 좋지는 않았겠죠.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실망 매물도 있었고요. 여기에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게 결국 이제 환율이었구나, 강달러 영향이었구나, 이게 좀 실망 매물 출회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제 엑슨모빌이었는데요. 엑슨모빌이 미국 정유 대장주죠. 쉐보론보다 조금 규모가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큽니다. 이 4분기의 예상 실적보다 상회한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사실 에너지 기업, 정유 기업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남겼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신보다 더 버는 기업들이 정유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고 같이 뭐 정유사들이 올라갔던 부분이 이제 간밤의 흐름인데요. 저는 IR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 내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더 강할 텐데 그 이유는 중국의 화학 제품 수요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산물로 화학 제품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죠. 중국의 키워드로 조금 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 분위기, 특히 아시아권 전역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긴 했지만 월간 데이터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추세상 아직까지는 이 긍정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 지수인데 간밤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한 0.1%인가요?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추세가 견조하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1월 월간 수익률은 18%에 육박합니다. 무려 3개월 연속에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두드러지는데요. 2021년 2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 투자의 아이디어 과거에 정리해 드렸던 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중국 쪽에서도 인공지능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권시보라는 언론의 칼럼이 등장을 한 건데요. 증권시보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민일보 산하의 경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당부국이 바라보는 그 내용이 녹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추세를 피할 수 없다면 오타네요.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오타를 냈습니다. 인공지능 추세를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정부도 산업계도 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였고요. 20대 당대회 보고를 보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도 신성장 동력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산업의 추진 방향은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과 함께 발맞춰서 육성을 하자. 또 한편으로는 투자기업 투자를 강화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자.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추측입니다만 연평균 성장률 한 15%로 AI 분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6년에 투자 규모가 한 267억 달러로 추정된다라는 뭐 일부 기관입니다만 이렇게 내용을 내면서 전 세계에서 한 9% 가까이 중국이 뭐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가 있어야겠죠. 사실은 인공지능은 지금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꿈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그 실질적인 숫자가 찍히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 추진 방향도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산업의 경로 방향성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할 방향성입니다. 이제 수익이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을 때 관련 지출이 많은 곳이 이제 물망에 오르는 쪽이요. 전문 서비스가 당연할 것이고요. 정부, 금융, 통신 등의 4대 산업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과 제조, 헬스케어 분야도 고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이제 후순위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디에서 정말 수요가 늘어나는지 그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가 앞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예. 그 AI에 대해서 뭐 로봇, 하드웨어는 로봇 반도체고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개발, 뭐 통신 기업,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의 반응은 사실은 이제 수급에 의존한 테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국내 관련 기사가 또 간밤 추가돼서 여기 아래에 조그맣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AI 경제 우리도 뛴다. 네이버, 카카오, 국제학회 이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일단 기사입니다. 그냥 체크 정도만 하시고 인공지능은 하드웨어 부분에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언어 데이터 모델 측면 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통신기업 중심으로 전 세계가 좀 산업의 발전이 나타나고 있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이제 방향성인데 봄이 되면 전 세계가 코로나를 이제 독감 취급을 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간밤 추가적으로 발표했던 건데 백악관에서 5월 11일에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예고했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종식을 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검사, 백신, 개인 부담을 하게 되겠죠. 이제 눈에 띄는 건 타이틀 42 요 부분인데 불법 입국자 강제 추방을 허용한 연방 공중보건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자유롭게 더 이동을 할 수 있겠죠. 노동자에 대한 그 증가 추세에 따라서 사실은 이거는 그 임금 압박을 할 수 있는지도 긴 관점에서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금리 측면에서 우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도 5월 8일부터 이 지금 긴급 그 눈높이를 2류에 맞췄는데 5류로 떨어뜨리면서 이걸 이제 독감 수준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나라도 실내 마스크 지금도 일부 이제 해제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그 대중교통에서는 아직 써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다 전면 해제는 한 5월 정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기사 체크 내용으로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중국의 리오프닝에 관련해서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는 부분 꾸준히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글로벌 수요 회복 견인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전망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유럽과 세계 경제 전망
전망치를 IMF에서 간밤 올렸는데 우리나라만 좀 떨어뜨렸습니다. 살짝 떨어뜨린 거는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부담입니다. 중국의 정책 방향이 뭐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경기 부양 쪽으로 선회하면서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회복에 초점을 맞춘 발표가 뭐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 관련해서 소비 쿠폰 발행 등의 그 강력한 경제 부양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 중국 리오프닝에도 수핵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부분 1월 19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뭐 2단계를 지나가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라는 관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시장 활성화 조치가 중국 내에서 나오는지 여부, 이제 소비의 이 육성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다른 데이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통계상 2월은 아쉽게도 데이터가 아주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8월 22일 당잠사에서 통계로 보는 9월의 약세, 기대를 거는 10월, 그리고 10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통계적으로 시장은 상승을 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고요. 1월 데이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증시 간밤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2019년 이후 최고의 1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는데 요 수치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2월 들어서는 여기도 미국도 좋지는 않았는데 코스피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간 상승률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와 있고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봤을 때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어제 올랐으면 여기가 순위가 더 올라갔을 텐데 좀 아쉽긴 하죠. 1월에 대부분 이렇게 올라갔었던 평균 수익률을 10위까지 개선을 하면 16%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1월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2월에는 다소 많이 쉬어갔구나라는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3%입니다. 이번에 2월은 이 통계가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뭐 아쉽게도 근데 반도체가 계속 이제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SK 하이닉스 조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10년 만에 분기 적자입니다. 적자 각오는 했는데 컨센서스보다 너무 안 나오긴 했더라고요. 영업 손실 1조 7천억 원, 컨센이 1조 1천억 원에서 한 1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많이 미달을 했습니다. 간밤 AMD라는 이제 미국의 다른 반도체는 분위기가 괜찮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이쪽은 PC 그래픽 수요는 여전히 뭐 부진했지만 데이터 센터 쪽이 괜찮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AMD의 주가도 한 4% 가까이 뛰었고 다른 이제 반도체가 같이 올라갔는데 여기에서도 마이크론은 웃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쪽은 뭐 GPU, CPU 뭐 다른 분야인데 메모리 반도체에 직결해 있는 게 우리나라와 연관도가 큰 게 사실 마이크론이거든요.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실망 매물이 이제 마이크론까지 전이 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요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키워드로 삼성전자를 보실 때 컨퍼런스 콜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감산입니다. 사실은 인위적 감산을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시작은 사실 그동안 상승의 이유는 인위적 감산에 대한 희망 회로였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에 말씀드린 건데 그때도 이제 마이크론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고 급등을 했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한 이유, 그 이유를 좀 체크해 드렸죠. 이건 2018년도에 감산 사이클 때의 당시의 자료인데요. 삼성전자는 뭐 이때도 사실은 감산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시장이 어려우니 감산을 하겠다. 그러면 감산하고 재고 다 털고 한 반년이나 1년 뒤에 다시 반도체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희망 회로가 미리 돌면서 이때 시장이 미리 상승세를 시현한 바가 있었다. 1년간 삼성전자가 2019년에 올랐다. 이 부분을 체크해드렸는데 이에 대한 희망 회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로 시장이 키 맞추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증권가에선 사실 인위 감소는 없어도 자연적인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공장 가동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후 나오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맞춰가는 작업 저희도 함께 발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에 대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